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모처럼 시장이 좀 반등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은 일부 종목도 있었고, 뭐 특히 오늘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과거랑 좀 달라진 거는 신라젠의 시총이 많이 줄어 있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더 이상 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부분은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일부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좀 강한, 코스닥이 좀 강한 이런 좀 모습을 보이긴 하였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은 하도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일부 반등해도 그렇게 뭔가 확 성에 차거나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나오는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한 그런 뉴스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망도 전부 우울하고 뭐 이런 것인데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연기금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카페에다가 글 올린 것 중에서 이제 요거죠. MSCI 관련해서 마무리가 일단 8월 달 거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앞으로 11월 달에 어떤 비중 조절이 좀 있을 텐데, 이렇게 보면 비중이 요렇게 이렇게 올 때 보면 여기서 여기 이게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나올 거는 비중이 그렇게 많이 확 줄어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SCI 관련해서 중국 A주 비중 확대에 대한 어떤 좀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일부 조금 덜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은 일단 좀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면 이게 외국인들의 한번 수급을 좀 봐볼게요.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8월 한 달 동안에 보면 제가 요거 날짜를 한번 맞춰볼게요. 8월 1일부로 해볼게요. 8월 1일부터 현재까지 뭐 이렇게 해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한 4천억 정도가 매도가 이렇게 나온 상황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전달의 매수가 한 2조 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거의 다 그대로 이제 나가버린 거거든요. 이 구간이 어디 구간이냐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차트를 좀 보면 이렇게 보면 요때 한 2조 정도 매수하고 요때 한 2조 4천억 정도가 매도된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이전의 거가 기억이 나잖아요. 5월 달에도 이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많이 하락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반등하는 수급에 의한 어떤 반등의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이것에 대한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원화 약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된다면 조금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고민해야 될 거는 연기금인 것 같아요. 연기금. 이게 뭐냐면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 여기 제가 표를 좀 이렇게 해보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식 어떤 그 비중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매도를 할 때 보면, 그러니까 8월 달에만 보면 외국인들이 한 2조 4천억 정도를 매도할 때 이것을 받아준 쪽이 연기금이거든요. 연기금이 한 2조 3천억 정도를 이제 수매수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시장이 덜 빠졌다, 덜 빠지고 그래도 좀 버텼다라고 좀 봅니다. 만약에 연기금까지 만약에 같이 매도였으면 아마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보통 시장에서 왜 이 언저리 이를 좀 지탱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보면 어떤 뭐 밸류의 어떤 측면도 있겠지만 단순한 수급도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은 가깝고 실적은 멀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보면은 제가 그 연기금의 어떤 포트폴리오인데요. 주식 비중이 18% 정도, 해외 주식이 한 20 정도를 목표로 19년도에 연기금이 이제 달려나간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향후는 조금 이건 뭐 나중에 이야기겠지만 해외 주식을 계속 좀 늘리고 국내 주식, 국내 채권을 좀 줄이고 해외 주식과 뭐 대체 투자를 좀 늘린다, 이런 목표를 뭐 세우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과거의 단순 수익률로 그런 결정을 내린 거라면 조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더 큰 사이클로 보면 오히려 지금은 신흥국종 비중을 늘리는 게 어떤가, 이런 이제 단순한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요. 그거는 다른 이야기로 한번 좀 밀어보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현재 이제 9월이 시작되는 것이고 9월, 10월, 11월, 12월 정도 4달 정도가 남았습니다. 4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급 중에 중요하게 볼 거는 외국인들의 수급과 연기금의 수급인 것인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수급은 어떤 환율의 어떤 가장 빠르게 이제 티가 날 것은 환율이라든지, 이거 더 이전의 문제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다만 일단은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연기금을 조금 고민해 볼 겁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것이 정확한 수치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요. 만약에 한국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18%까지 채운다, 그리고 앞으로 4개월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올해까지 남은 4개월 정도 동안 연기금은 아마 순매수로 한 2조 좀 안 되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많이 이제 빠졌을 때 연기금들이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온 이유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빠졌을 때 비중을 많이 채워놓고 이제 가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는 일단은 연기금은 앞으로 한 4달 남은 정도 동안 한 2조 정도의 순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원로 따지면 뭐 5천억 정도인데요. 이거 큰 금액은 아닐 거예요. 큰 금액은 아닐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8월에도 비슷한 느낌이 좀 나왔잖아요. 8월에 그렇게 비중 축소를 하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순매도 상위 종목들, 그리고 현재도 좀 보면 제가 말을 좀 실수했는데요. 이런 거죠. 5월 달에 한번 비중 축소를 크게 했었고, 지금 현재 8월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 5월 달에는 어땠는지 좀 보자라는 거고, 이렇게 좀 보자는 건데, 요번 8월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말씀드리기는 8월에 비중 조절이 있을 거니까 시가총액 좀 이렇게 상위주들은 좀 쉽지 않을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요 8월에 이제 순매도된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역시 시가총액 상위 위주의 종목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현재, 모비스, 포스코 뭐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끝난 오늘로부터 얘네들이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애들은 아직이지만, 근데 이게 5월과 같은 패턴이라면, 일단 일시적으로는, 매도 압력에 좀 이렇게 강하게 노출되어 있던 대형주들의 수급이 반전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일단은 단순 수급으로만 이렇게 좀 이렇게 지나간 것이 앞으로도 그렇게 될까라는 이런 좀 고민은 들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한번 비중 조절할 때 주가가 하락했고, 이렇게 하락했다. 이걸 한번 일간으로 볼까요? 일간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확실히 수급에 의해서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무튼 꽤 많이 이제 하락했죠. 근데 뭐 수급의 영향이라고 뭐 보여지겠죠. 근데 어떤 모멘텀이 그 다음에 살았다면 이것을 전체 다 회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하락했지만 일시적인 어떤 반등으로까지는 이어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 하락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어떤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 어떤 반등이라면, 그래도 한 요 언저리까지는 뭐 비슷한 각도로 좀 이렇게 올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단순 좀 희망을 섞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연기금들의 수급은 일단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특히 이제 비차익 프로그램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의 비차익의 어떤 수급을 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저의 희망사항은 뭐냐면, 시장이 정상화 되려면 일단 어느 정도 수급은 나와야 되냐면, 이거를 1월로 한번 세팅해 보면,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한 4,700억 정도이고, 연기금의 수급이 한 5조 5천억 정도인데요. 둘 다 한 7조 정도까지는 맞춰주는 수급이 나오면 시장은 꽤 회복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이 연기금의 수급은 해결될 것 같고요, 이번 연도까지는. 근데 이것은 좀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이 정도 4조 정도 대의 어떤 수급이라면, 과거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모멘텀이 없고 실적의 어떤 것들이 안 좋게 조정되고 있는 시기 때 4조 정도 되면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3분기, 4분기의 실적들은 뭐 그리 나쁜 건 아니니, 특히 이제 2분기, 3분기가 저점의 가능성이 높으니 아마 저는 외국인들의 수급도 7조 정도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수급인가요? 한 2.3, 한 1.5 이렇게 하면 꽤 나오겠네요. 그죠? 약 한 4조 정도까지도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아마 시장은 뭐 당연히 전고점은 이제 사실 욕심인 것인 거고, 이렇게 우리 시장을 이렇게 크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이 언저리까지는 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조금 욕심 있게 좀 해본다라는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이 언저리 때부터 이제 매수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아주 이제 최고의 목표치는 14,000원, 그러니까
14,000원, 그 다음에 18,000원, 요렇게까지 1차, 2차 목표 이렇게를 좀 설정해 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 6,000원 아래에서는 뭐 괜찮겠다. 이런 좀 말씀드린 거긴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계산해보고, 뭐 이런저런 희망사항으로 일단은 뭐 시나리오 소설을 써본 것이긴 한데요. 사실 그런 소설을 쓰고서 해보지만 그게 아니고 시장의 방향이 어디를 틀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우길 건 아니고요. 시장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으로 좀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MSCI가 마무리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수급의 어떤 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것은 주간으로 볼게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환율만 조금 진정이 된다면, 이 환율이 좀 진정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가 외국인이라면, 만약에 내가 외국인이라면 이 과거에 이 환율 여기를 뚫고 올라갈 거라고 베팅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 하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것 역시도 소설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저런 뭐 생각을 해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뭐 어떤 실적이라든지 세계 경기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가장 좀 찜찜한 거는 미국의 상장이 안 된 회사들까지 모두 포함된 어떤 그 기업의 실적들이 좀 이렇게 버벅거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좀 가장 좀 그거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장단기 금리 차라든지 뭐 이런 안 좋은 뉴스들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데요. 실제로 무언가가 확 큰일이 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강하게 좀 반격하는 것, 미국에게, 이게 아마 트럼프 내년까지의 어떤 재임 기간을 아마 시간이 짧게 있기 때문에 아마 강하게 치고 나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사실 알 수는 없겠지만 뭐 타결되는 쪽으로 일단은 그런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뭐 모두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타결 안 되고 끝까지 가자라고는 사실 너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현재 상황이 만만치 않고요. 현재 경기 사정들이. 그래서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 말고 오늘은 수급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봤고, 일단 연기금의 수급들은 뭐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만 잘 체크해 보면서 해보고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의 어떤 변동이 으로 이렇게 마음이 크게 뺏기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적어도 한 2000포인트 정도 회복되고 그것이 저항이 아닌 지지가 되는 어떤 시기에서 이동평균선들이 좀 모이는, 즉 과거의 아주 단기적인, 중기적인, 장기적인 어떤 사람들의 시장 평균 단가들이 일치되는 그 상황에서 수급과 모멘텀으로 계속 호가가 위로 제시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시장이 우상향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천천히 확인하고 신규 매수자들은 진입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 보유자들은 홀딩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회사라면. 지금 최근에 보면 실적과 주가가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오늘 카페에도 몇 개 좀 올려드리긴 했는데요. 아마 실적에 주가가 좀 맞춰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변동성이 제거된다면. 그래서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변동성 시장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이 변동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실적인 것이고, 실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변동성이 사라지고 정말 주가가 실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 시기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기다려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 시간 동안 너무 부정적인 마인드보다는 어떤 좀 긍정적인 어떤 것으로 해서 좀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